안녕하세요. 이륙공 디자인의 이륙공입니다. 오늘은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2023년도에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필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책이 제가 시중교재로 학생들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2023년도 버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올해부터 NCS라는 거 위주로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돼 있어서 과목명이라던가 이런 게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한 50% 정도는 예전에 있는 필기 문제였던 것 같고, 나머지 50% 정도는 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문제를 계속 출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제 시험을 봤던 수험자들이 본인들이 이제 이런 경향의 문제가 있다라는 후기들을 듣고 오늘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NCS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각 디자인 부분을 한번 검색해 보시게 되면 능력단이라는 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 50% 정도는 실제 이제 시각 디자이너가 필요한 직무에 필요한 내용들, 실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쇄를 한다거나 컴퓨터 작업 같은 걸 하게 될 때 사실 어떤 직무적인 부분들이 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시험 문제에도 많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2회차에 어떤 식의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절반 정도는 작년처럼 뭐 기본적인 과목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NCS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디자인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디자인 경영이란 말을 굉장히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제 회사 조직에서 어떤 디자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냥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이걸 사야 되는 고객 내지는 소비자의 중심을 생각을 하고 만들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경영에 관련된 내용을 좀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상표권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저작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다. 단순하게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NCS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험 문제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색 온도에 관련된 문제도 나오는데요. 색 온도라는 게 우리가 색상 안에서 보여지는 컬러하고 색 온도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른 새벽에 해가 이제 뜨기 바로 직전에 하늘이 파랗잖아요. 그때 사실 태양의 색 온도가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뭐 오전 10시, 뭐 오후 3시, 남중, 새벽 중에 가장 색 온도가 높은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새벽역이 가장 색 온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낮에 주광이 백색광을 띠게 되는데 그때가 가장 색 온도가 적당하다고 얘기하고요. 색 온도가 높아지면 푸른빛을 띠고 색 온도가 낮아지면 붉은빛을 띈다고 합니다. 한낮에 태양이 백색을 띠는 이유가 빛이 대기 중에 산란되어서 파장이 짧은 파란색이 사람 눈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이걸 또 천공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광 온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걸 켈빈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뭐 체온은 몇 도다, 이렇게 몇 도씨다라고 얘기했는데 태양광의 온도는 켈빈이라고 하고요. 청명한 날씨의 북쪽 하늘이 10,000에서 20,000 정도 켈빈이고, 그리고 뭐 구름이 옅은 정오의 태양빛이 6,500 정도, 한여름의 태양빛이 5,500 켈빈 정도. 그래서 이 부분들을 또 조금 암기를 하고 가시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색채 지각설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예전에 색채학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헤링의 4원색설, 그 사람의 생리 구조가 레드하고 그린, 그 다음에 옐로우하고 블루 이렇게 반대색인 관계가 세포에 작용한다라는 4원색을 주장한 사람이 헤링이고요. 그리고 영이라는 사람이 있고 헬름홀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그런 이론들을 합해서 3원색설로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RGB로 되어 있는 컬러를 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영 헬름홀츠의 3원색설이고요. 맥 니콜이라는 사람은 그 1964년에 그 눈에서 지각되는 부분들이 3원색에 따르고 뇌의 수용 과정에서는 반대색을 따른다라고 해서 약간 혼합한 단계론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슬로우 욕구 5단계의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다섯 개의 단계를 얘기하고 가장 원초적인 1단계가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 존경의 욕구, 이렇게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4가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생리적인 욕구는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프다라는 거, 어떤 뭐 생명을 유지하려는 욕구,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는 뭔가 위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뭐 불안을 회피하려는 욕구, 애정 소속의 욕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욕구는 이제 그거에 해당되고 가족이라던가 친척, 우리가 사회적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뭔가 자신감과 성취감, 존경 뭐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기 개발을 계속 발전하게 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이렇게 뭔가 최대한 발휘하려는 욕구입니다. 이 부분도 이해를 하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그 다른 소비자 행동 모델이라 그래서 뭐 아이드마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제가 포함을 시켰는데요. A는 attention, 그 다음에 I는 interest, D는 desire, M은 memory, A는 action. 액션, attention, 뭔가 이렇게 주의를 집중하는 거죠. 어딘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뭐 노랫소리가 들리면서 막 뭐를 사세요라는 상품 파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저게 뭐지? 이렇게 다가갔다가, interest, 재밌네. 저거 뭐지? 뭐 하는 거야? 뭔가 흥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물건 파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뭐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막 열심히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거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게 이제 디자이어 욕구.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겠죠. 나 저거 정말 사고 싶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본인이 돈이 생겼을 때 액션, 행동으로,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소비자 행동 모델, 아이드마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경영과 가장 관련이 있는 부자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당연히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 부분도 디자인 매니지먼트 영어로도 되어 있고 보면 비슷한 문제들이 약간 경향이 비슷한 게 2문제, 3문제씩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문제를 푸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CC, NIST, 요게 생명법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서 제가 좀 더 내놨는데요. BG는 블루시 그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나타내는지에 대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한국 산업규격의 생명법 기준을 보면은 ISCC, NIST 기본 생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컬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물감을 가지고 색깔을 많이 칠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톤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톤 기호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하고 가셔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뭐 V자는 비피드다, 그 다음에 DP는 DB다 이런 걸 식으로 좀 매칭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많이 나오는 게 국제조명위원회 CIE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건 1931년도에 XYZ 색공간을 만들었고요. 다 전 세계가 이제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색상을 측색할 때 원셀 기호 측색 검색에 많이 사용되는 표준 강원은 C고 측정 각도는 2도인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눈의 구조가 있는데 항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인간의 눈의 중심화라고 하기도 하고
뭐 황번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 이제 각도 시야각 2도에 맞춰서 우리가 측색을 하거나 색을 측정할 때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그림에 대한 예전 기출문제들도 되게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 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착시 효과는 뭐냐? 반전 실제의 착시다. 지금 어떤 쪽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왼쪽이나 오른쪽이 볼록한 부분과 오목한 부분이 왔다 갔다 하죠. 이거를 반전 실체의 착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POP 구매 시점 광고에 대한 부분도 문제도 자주 나오는데 이번에도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POP 광고는 포인트 오브 퍼시스의 약자이고 구매 시점 광고 또는 판매 시점 광고라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음식 같은 거 먹으려고 아니면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 조그만한 간판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물들을 다 그 구매 시점 광고라고 하고 POP라고 합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정형 데이터는 뭔가 일반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정제 및 구조화되는 데이터를 얘기하는데요. 비정형 데이터는 뭐 텍스트, 음성, 영상처럼 정해진 규칙이 없이 값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힘든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기출문제에서도 나왔었는데 알베르티 내지는 또 알베르트라고 발음하는데 알베르트 회화론에서는 원근법을 가지고서는 작동하는 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요 책 내용에 회화론 책에 원근법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던 디자인 개념을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과 결합해서 비즈니스를 확장시킨 사람 누구냐라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레이먼드 로이고요. 나머지 루이 설리반이라던가 뭐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그리고 윌리엄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미술 공예 운동의 주창자였죠. 그리고 월터 그로피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독일 공장 연맹을 주창한 사람은 헤르만 무테지우스. 이런 식으로 좀 개념과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케치가 보통 3종류 정도가 있는데 디자인을 뭔가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스케치 방법들이 있잖아요. 먼저 썸네일 스케치는 굉장히 조그만하게 그리는, 그래서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마다 핵심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기록하는 스케치를 얘기하고, 스크래치 스케치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막 휘갈겨서 스케치를 하게 되는데, 작은 그림 같은 거를 이제 뭔가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를 이해시킨다거나, 저희는 프레젠테이션 수업할 때는 이 스크래치 스케치도 많이 해서 개략적인 것들을 많이 그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러프 스케치는 또 그 다음 단계로 아이디어를 비교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는 것으로, 이거는 조금 더 명암 같은 거라던가 그다음에 재질 같은 거를 썸네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스케치의 종류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형과 형태 관련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연적 또는 인공적 모양 중에서 형은 윤곽을 나타내고 형태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일반적인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형태는 이념적인 형태와 현실적인 형태 두 가지로 나누고요. 현실적인 형태는 자연의 형태와 인공의 형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RGB 우리가 빛의 삼원색인 가산 혼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이 RGB인데요. 컬러 모니터색 표시법에 관련된 문제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토샵을 열면 그 안에 이제 색상 칩이 뜨잖아요. 이제 색상 화면이 뜨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레드는 255, 00, 그 다음에 그린은
0, 255, 0. 그래서 총 숫자의 단계를 0부터 255까지 256 컬러를 가지고 기본으로 하는데, 블루 같은 경우에는 00, 255. 블랙은 000, 뭐 빛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화이트는 모든 게 다 있다 라고 생각해서 255, 255, 255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편집 디자인 구성 요소에는 플래닝, 타이포그래피, 포토그래피와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 쪽이겠죠. 그리고 레이아웃,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플래닝은 책자 같은 거 만들 때 저희가 책자 전체의 어떤 디자인해야 될 규정, 원칙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계획하는 단계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타이포그래피, 글자라던가 글자 사이 간격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 포토그래피와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를 어떻게 잘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 제일 중요하죠, 레이아웃, 이미지와 텍스트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구성 요소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무빙 타이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빙 타이포는 결국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동적인 타이포그래피를 얘기하고, 키넥틱 타이포그래피, 무빙 타이포그래피, 모션 타이포그래피, 다이나믹 타이포그래피, 스타일리시 타이포그래피, 다 동적인 타이포그래피에 속하고요. 스테이틱 내지는 스태틱이라고 하는 타이포그래피는 고정적인 타이포그래피를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 기출문제 중에 대칭과 비대칭이 가장 가깝게 적용되는 디자인 원리가 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거는 균형입니다. 대칭적 균형과 비대칭적 균형이 있다라고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나지에 대한 부분, 예전 과목 중에 인쇄 및 사진 기법에 있는 부분들도 몇 문제는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리스타지라는 거는 황산 바륨과 젤라틴을 주성부로 하는 약재를 도포한 사진용 이나지입니다. 그래서 사진 이나지에 관련된 부분도 뭐 몇 가지는 외우고 가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무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NCS의 시각 디자인 실무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 이론 문제에서도 필기 문제에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들만 알아서는 안 되고 실무 부분도 필요하다. 그게 사실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디자인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최종 결과물들을 컴퓨터로 작업하고 인쇄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기본적인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사실 담겨져 있고, 이건 이제 그림에 관련된 이미지 같은 걸 할 때 이게 잘려나가는 부분이 과연 뭐냐,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단선이라는 거는 사실 재단 표시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지를 그거보단 좀 더 크게 만들어서 혹시나 이제 재단선에 가깝게 잘리게 되게 되면 뭐 다른 흰색 종이의 여백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끝까지 배경을 확대하는 부분들을 돌연이라고 하고요. 그걸 영어로는 블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구매 의사 결정 단계 과정을 5개 단계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필요해. 이거 의식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탐색해서, 이런 거 내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대안에 대한 평가. 이런저런 게 있는데 내가 어떤 것 중에 구매를 할까 하는 걸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구매 결정. 나 이거 그 중에서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구매 후의 행동. 보통 차를 사거나 이런 걸 사면은 다 사고 난 다음에 새 차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찾는 것보단 자기 차에 대한 검색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실제 이제 2020년도에 기출문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셀은 항상 색채 관련된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문제를 풀 때 문장에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런 문제를 제발 체크하고 자세히 보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내용은 다 맞지만, 먼셀 같은 경우에는, 무채색 평균 면도가 N6일 때 조화로운 배색이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진수 값을 가진 컴퓨터 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비트, 0과 1로 컴퓨터는
네, 우리가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해상도 프린트할 때 우리가 해상도를 기본적으로 300dpi 이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픽셀 같은 경우에는 뭐 300dpi에 인치당 1인치당 픽셀이 몇 개 있느냐, 그래서 점이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색채 조화론 중에 색입체에서 오메가 공간에 대한 그 조화 이론은 문 스펜서의 조화론입니다. 예,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문 스펜서가 문 스펜서의 조화론도 많이 나오는데 미도라던가 어떻게 좀 정량적으로 그 조화론을 좀 만들었다는 걸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스트발트의 조화론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조화는 질서와 같다라는 원리로 기본 바탕으로 해서 색채 조화의 조직화에 대해 정립하였다. 네, 요걸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먼셀과 오스트발트 이 색채에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비교돼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체크를 반드시 하시고 시험을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가법 혼색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법 혼색에 관련된 부분들은 간법하고 항상 같이 매칭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법 혼색의 3원색은 RGB, 그리고 간법 혼색의 3원색은 시안, 옐로우, 마젠타. 잘 기억을 해두실 게 3원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그림 부분들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조명, 가법은 라이트를 하나보다 두 개 켜는 게 더 밝겠죠. 그쵸? 그래서 레드 조명과 그린 조명을 켜면 옐로우 조명이 되고요. 그리고 블루 조명과 레드 조명을 켜면 마젠타 조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린과 블루 조명을 한꺼번에 동시에 켜면 시안 조명이 됩니다. 결국 이 가법 혼색의 3원색이 두 개씩 다 혼색을 하게 되면 간법 혼색의 3원색이 된다는, 그래서 그 사이사이의 그림들을 잘 익히시면 네, 요 그림과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간법 혼색하고도 반드시 같이 매칭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 문제이긴 한데 KSA 0011 물체색의 색이름 중 관용생명, 개통생명, 먼셀 표기 순서가 잘못된 것. 꼭 색상 번호 중에 먼셀 표기법에 5R4, 14 이거를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이 색상, 중간 부분이 명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채도, 5R4, 14라고 읽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카키색, 무슨 개나리색, 뭐 이런 색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관용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통생명이라고도 하고 일반 생명이라고 하는 뭐 빨강, 파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먼셀 표기법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 풀 때 항상 문제를 끝까지 읽고, 그리고 가장 먼 것을 구하는 건지, 틀린 것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올바른 것을 구하는 건지, 찾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하셨으면 좋겠는데, 색채 계획, 조사 연구 계획 세울 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문제는 사용자의 의견보다 제작자의 의견을 주로 청취하고 반영하지 않죠. 네, 사용자를 더 많이 생각하고, 요즘에 소비자 중심이라고 돼 있고, 또 사람들의 감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의견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식적인 부분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충분히 문제를 읽고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개 인접했을 때 경부 부분에서 더 강하게 나오는 대비 현상. 네, 요거는 연변 대비입니다. 색이 만나는 지점이 더 어둡게 거나 밝게 느껴지고, 이것을 경계선 효과를 마헤디라고도 합니다. 영헤름홀츠의 3원색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것도 외우셔야 되겠죠. 빨강, 초록, 파랑이 기본색입니다. 그라데이션 배색의 설명이 아닌 것, 색과 색 사이에 분리색이 적용되는 배색은 분리배색이죠. 네, 위에 있는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분리배색이고, 그리고 무지개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그라데이션, 뭔가 자연스러운 리듬감, 이런 것들을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인쇄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색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해야 될 것들이요. 디지털 데이터를 필름으로 출력하고 감관 과정을 거쳐서 CMYK 내판을 만드는 인쇄 방식은 옵셋 인쇄 방식입니다. 또 좀 외우시고, 그리고 컬러 슬라이드 필름에 해당되는 혼합 방법. 뭔가 카메라라고 생각하니까 빛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감산 혼합입니다. 네. 왼쪽이 이제 흑백 관련된 이제 슬라이드 필름이 같은 경우에는 천연 색깔로 이렇게 컬러 슬라이드를 이렇게 바로 보여집니다. 필름 색깔도. 준출되어 보이는 색은 주황색. 난색이 한색보다 명도가 높은 색이 낮은 색보다 고채도색이 저채도보다 유채색이 무채색보다 진출되어 보입니다. 그 반대겠죠. 후퇴는. 이 문제는 형과 색의 관계를 잘못 연결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사각형 레드, 오렌지는 직사각형, 옐로우는 역삼각형, 육각형은 오타가 났네요. 육각형은 그린, 정원은 블루, 네, 타원은 퍼플.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색으로도 혼합할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원색. 이거는 보통 우리가 순색이라고 하죠. 그쵸? 퍼플은, 네, 레드, 붉은색과 블루, 푸른색을 섞으면 보라색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눈의 구조에서 간상체와 추상체에 광수용기가 있어서 물체의 색채나 형체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 네, 이 부분은 망막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눈의 구조하고 카메라 부분하고 비교화되어 있는 문제들이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홍채는 카메라의 조리개 역할을 하고 수정체는 렌즈 역할을 하고 망막은 필름의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광을 겹치면 겹칠수록 밝게 되어 있는 색의 혼합. 라이트를 하나보다 두 개 켜는 게 더 밝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가산 혼합이라고 하죠. RGB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의 연상 공감각에 관련된 단어들과 가장 관련된 색. 식욕, 위험, 정열, 흥분, 분노, 사랑, 금지. 붉은색이죠. 그리고 주황은 활력과 원기, 적극. 노랑은 성실, 영광, 밝은 쾌활. 연두는 모험, 용기, 신선함, 명랑. 이걸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 기출문제에 나왔었는데 어제 시험에도 이게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표준강원 C에서 관찰각도 2도다. 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셀 색상환에서 GY의 색은 색상환을 외우시는 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먼셀의 기본색은 5가지 색깔입니다. 레드, 그리고 옐로우, 그린, 블루, 퍼플. 그 중간에 사이색인데 이거를 R, Y, G, B, P로 외우신 다음에 오른쪽 저희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오른쪽으로 더 이쪽에 있는 부분들을 먼저 쓰기 때문에 YR. 그리고 그 사이색 연두색은 GY라고 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BG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는 그 RP, BP 이런 식으로 그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외우는 걸로 해두시면 이 색상화를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단면으로 돼 있다. 그리고 이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명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수직 단계고 색상화는 이렇게 돌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멀어질수록 채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외워주세요.